야, 이거 지금 파장이 좀 큰데요. EV9이 할인 때문에 난리죠.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BM도 5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을 할인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BM은 반응과 전망이 긍정적인 반면에 EV9은 파격적인 할인에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아니, 국산차도 할인 좀 팍팍 해달라면서요. 당장 최근에 있었던 세일페스타 때도 이게 할인이냐면서 국산차 회사들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왜 막상 할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EV9은 말이 맞냐 이거죠. 이거랑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제네시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마침 지금 5 시리즈는 신형임에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고 이에 질세라 내년에는 E클래스 풀체인지도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쟁 속에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개발이 가능하긴 한 건지, 그리고 EV9 할인에 대해 반응이 이렇게나 엇갈리고 있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 된 차가, 그것도 가장 잘 팔리는 차가 할인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BMW가 5 시리즈를 풀체인지하고 거의 2달 만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죠.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700만원 이상 할인이 붙고 딜러에 따라 할인이 더 많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이유가 그냥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그랜저를 풀체인지 하자마자 500만원 깎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5 시리즈는 누가 뭐래도 BM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인데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 대폭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아쉬워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유는 간단하죠. 벤츠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5 시리즈 할인 소식에 경기 침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딜러들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BM 입장에선 이번 연말에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이득이죠. 왜냐면 올해 11월까지 판매량 통계를 보면 BM이 62,500대, 벤츠는 69,888대를 팔았습니다. 고작 1,500대 차이로 한국 판매량 1위가 갈리는 상황인 거죠. 벤츠는 1위를 뺏으려고, BM은 1위를 지키려고 할인 경쟁에 나선 겁니다. BM은 그래서 520i를 400에서 500만원, 530i 라인업은 700만원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도 비슷합니다. 아직 풀체인지 전 모델이라는 걸 무기 삼아서 트림별로 최대 1760만원까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하고요. 백분율로 치면 정가 대비 15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거죠. BM이 이번에 1위를 해버리면 8년 만에 수입차 시장 판매량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벤츠는 반대로 8년 만에 1위 자리를 뺏긴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덕에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입차 회사들이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을 할인하는 치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프리미엄 차 시장에서 재밌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산차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벤츠 BM하고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는 갑자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쪽 시장이 진짜 재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반대로 판매가 부진하고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조사 입장에선 하이브리드 차도 돈이 되고 심지어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고급차 라인업도 하이브리드 차를 원하고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길 바라는 소비자들도 꽤 됐던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전기차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전동화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는 딱히 규제 움직임이 없으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사내에서 개발 인력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네시스와 하이브리드가 연결되는 이유가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륜 또는 사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밖에 없거든요. 제네시스는 대부분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새로운 엔진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제네시스 차원에서 발표했던 계획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 202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동화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원래는 이게 전기차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다뤘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해지고 하이브리드 차가 완전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다 보니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시장은 규모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대기아차한테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니까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당장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신차 주기를 5년 정도로 보잖아요. 파워트레인 연구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높을 거라고 하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하죠. 이 덕에 G80을 비롯한 제네시스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 5 시리즈나 E클래스와의 판매량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잘 팔릴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상당하니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리스크가 될 것 같은 건, 하이브리드 차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프로모션의 진심인 5 시리즈나 E클래스보다 구매 가격이 비싸진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후륜 기반 시스템이라는 거겠죠. 파워트레인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 쪽이라고 소홀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기아가 EV9을 대폭 할인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600만원 이상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부 모델은 최저 가격이 5천만원 중반대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6인승 에어 2륜구동 모델 기본 가격이 7,700만원인데 보조금이나 재고 할인 같은 걸 모두 받으면 5,500만원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하고, 8,600만원 정도 하는 어스 4륜구동 모델도 혜택을 이것저것 받으면 6천만원 초반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640만원이나 할인을 받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일단 이런 할인이 가능한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기억하실 겁니다. EV9은 출시 초기에 동력 상실 문제의 중심에 있던 차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객 인도도 중단됐고,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란 거죠. 실제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생산된 EV9은 총 21,216대였습니다. 이 중에 내수로 판매된 차는 4,989대, 수출로 판매된 차는 11,371대, 그리고 재고는 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출시 전에 사전 예약 대수가 10,000대를 넘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말이 많다 보니 실제 판매량은 지난 9월까지 3,685대에 그쳤습니다. 이게 좀 모순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세일페스타다 뭐다 해서 전기차 할인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할 때 국산차는 겨우 이게 할인이 맞냐는 식으로 비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할인 같지 않은 할인으로 판매량 부진은 그 뒤로도 여전한 상황인데, 막상 EV9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버리니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상황과 조건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EV9의 재고가 많은 이유는 초기 품질 문제 때문에 많이 쌓인 거고, 그 전에 어쨌든 차는 잘 팔린 거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재고가 쌓이기 전에 제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분들도 초기 품질 문제를 직접 겪었거나 무상수리 같은 것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재고 할인이다 뭐다 해서 2천만원 넘게 할인을 해주면, 아무리 재고 할인이고 문제가 있던 차를 개선해서 파는 거라 해도 먼저 산 소비자 입장에선, 야, 나도 똑같이 문제를 겪었는데 누구는 제값 주고 사고 누구는 2천만원 넘게 할인을 받고, 이거야말로 먼저 산 사람이 호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BM이나 벤츠가 할인을 하는 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BM하고 벤츠는 원래 할인이 기본적으로 많이 붙는 브랜드고, 이 할인율이 중고차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감가까지 감안해서 국산차 대신 벤츠나 BM을 소비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산차는 이게 아니죠. 갑자기 2천만원 넘게 할인을 해버리면 이게 중고차 시세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보다 저렴해진다는 거고요. 이게 뭐 품귀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습적인 파격 할인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존 차주들은 진짜 난감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중고차 시세가 더 비싸거든요. 중고차도 어쩔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할인 때문에 수요가 신차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중고차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시세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EV9 중고차 시세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제값을 주고 산 차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세 조정에 따라 원래 평균적이었던 감가보다 훨씬 더 큰 감가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국산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 이게 아닌데 말이죠. 먼저 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고, 심지어 먼저 샀다는 이유로 제값을 다 주고 샀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EV9은 수입차 할인하고 다르게 말이 많은 겁니다. 관련 콘텐츠 댓글을 보면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는 안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기사 타이틀에도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2,600만원 폭풍 할인이 가능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아마 회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면 당장 고객들 사이에선 불만 사항이 추가된 거고, 회사 입장에선 아이오닉 7 같은 차들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거죠. EV9을 원래 가격대로 책정하자니 이미 부진했던 사례를 그대로 밟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저렴하게 책정하자니 EV9의 가격과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라서, 할인 이후 EV9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7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할인인데도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BM이나 벤츠가 할인을 할 때와 EV9 할인 반응이 다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요. 기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할인 내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존 고객들을 챙기는 내용도 같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